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뭐 특별한 변수가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FOMC를 앞두고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그동안 시장의 변수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 부분들이 사라지게 될 테고요. 자, 그에 따라서 경제 지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게 될 텐데, 자, 그에 따라서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를 무려 121억 원 정도 샀다고 합니다. 뭐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임원들이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격대가 7만원 아래쪽 6만원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점이지 않느냐, 바닥이지 않겠느냐, 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가격대가 매력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배당 시즌이 완전히 다가왔죠. 자, 지금 배당락이 12월 28일인데 27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27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은행주들은 일단 앞으로 실적이 증가되고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질 건데, 문제는 배당락이 제법 세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당을 그냥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락을 피해서 그 전에 팔아먹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5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됐고요. 드디어 이제 결전의 그날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연도의 마지막 한 달을 장식할 그 첫 번째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1일과 2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11월에 꼽살이 낀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꽉 채웁니다. 12월 넷째 주 12월 30일까지 해서 꽉 채우는데, 아무래도 연말 시점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네, 뭐, 연말 연시 약간 들떠있는 분위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다만, 시장을 조금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번 주 전망을 일단 보게 되면은요, 블랙아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타랠리가 과연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았어요.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많은 월 26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2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달과 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돼버린 수준이 돼서 조금 애매하고요. 임금 상승률이 연율 5.1%로 제법 강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더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12월에 0.5%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 자, 문제는 이제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0.5가 아니라 0.25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CPI 지표가 13일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12월에 CPI 지표가 13일날 CPI 지표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이제 연준 FOMC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CPI 발표 이후에 연준이 금리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CPI 지표가 좀 더 떨어져서 나타나게 된다면은 아마 연준이 금리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단 3.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괜찮네요. 그죠? 네, 물론 아직까지는 부담이 좀 되긴 되겠습니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FOMC는 13일에서 14일입니다. 그리고 13일날 CPI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CPI가 일단 둔화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0.5가 확정적으로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누그러질 것 같다. 내년도부터는 0.25로 갑시다. 또는 동결로 갑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동결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0.25 한 다음에 동결로 갈 것 같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작게나마 금리 인상이 유지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고금리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점점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점점 좋아지게 된다면 시장도
그만큼 회복세를 점점 보이게 될 겁니다. 팡 튀어 올라가는 구간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회복시켜 나가게 된다면 악재를 일단은 뭉개버리게 된다면 시장의 부담감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과연 옵니까 안 옵니까? 네. 12월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랠리가 나타나는 산타랠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과거의 수치는 뭐 그다지 큰 중요성은 없겠습니다만 1928년 이후 12월 동안에 S&P 500의 평균 상승률은 1.7%, 그 다음에 월별 상승률로는 세 번째로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잘 올랐고 분위기는 좋았다는 얘기죠. 12월 증시는 약 70% 정도 확률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2월 증시는 상승 기조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산타랠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날짜별로 해서 뭐 분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어쨌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뭐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12월에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2월 크리스마스가 대체적으로 3주 후반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12월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시장이 4일 열립니다. 29일날 폐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약간 좀 다져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CPI 또 FOMC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빵 튀어나갈 가능성도 높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12월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요. 1월달 이런 효과까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쪽 이야기도 한번 알아보죠.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베이징, 광저우, 충칭 뭐 이런 대도시 쪽에서 백지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꼬리를 좀 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공산당이 뭐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 같은 상황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위자들이 이제 노리는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못 사겠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공산당 퇴진해라, 시진핑 퇴진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더 커지기 전에 잠재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잠재적인 어떤 그런 위협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뭐 위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 생각됩니다. 다만 휴의 좀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부분을 다 들어줘 버리면 안 되죠. 알았어, 너희들 시위하니까 제로 코로나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정치 체제가 다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대한 완화시켜가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전에 이 중국 시진핑 3연임 이후에 중국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자, 지금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시위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불만이었던 이 인민들의 폭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민심을 좀 잠재우는 것은 경제적인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미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시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준율이 인하가 된다면 시장이 유동성 공급하는 효과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을 계속 달아오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뭐 화장품, 면세점, 여행 등등등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 좀 있었죠. 자, 우리나라도 대전시가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정부에서도 내년 봄쯤에 그런 거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실내 마스크 해제 이런 거 벌어지게 되면 일상으로 확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 상당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담감 없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말 산타랠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들락날락하면서 아래로 떨어질 만한, 최소한 아래로 급락할 만한 그런 소지들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바닥이란 얘기지 뭐.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재 시점은 저점에서 매력도를 크게 뽐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감 가질 거 없이 유지를 잘 해나가시는 전략을
전략을 세워주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임원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자사주를 121억 원어치를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사주를 매수한 게 겨우 121억밖에 안 되냐? 이게 쪼잔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제법 많은 편입니다. 네,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이 사내외 이사, 미등기 임원 이런 총 76명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요. 121억.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한 2억도 안 되죠. 2억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수를 해줬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한 주식에다가 2억씩 태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면 제법 많이 사들인 거나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쪽 부회장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샀겠죠. 지금 메모리 사업부장인 이정배 사장은 총 취득 금액이 7억 1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평단가가 일단은 7만 3천 원에 한번 샀었고요. 그 다음에 6만 6천 원에 또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7만 원대에는 5천 주, 그 다음에 6만 원대에는 1만 주를 매수했다 되어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점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 수준이 작년 요맘때죠. 작년 한 10월경부터 형성된 저점 구간인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출렁거리면 내려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후에 가격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잘 진행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인식은 계속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부회장님 또는 사장님들이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집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호재예요. 네,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회사에서 자사주 매집을 한다는 것은 주가의 방어,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 또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 등등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7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가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고 나가는 하나의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삼성전자에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자사주를 매입한 임원들도 역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취득 단가가 6만 6천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연고점 수준인 7만 원대에 물린 사람도 많이 있다. 근데 일단 평단가로 봤을 때 6만 6천 원. 그럼 현재 주가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수익을 보려면 적어도 8만 원, 9만 원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임원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보기에도 삼성전자를 지금은 이제 매도할 시기는 다 지나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안 팔고 버티셨다라면 그냥 이제 이 상황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포지션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매수로 들어갈 때도 왕창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씩 네, 비중을 작게 진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또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올라갈 그런 상황이 아니야, 또는 이번 주에 만기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두고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쥐었다 놨다, 그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에 잘못 노출되면 단기간에 변동성에 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 처박혔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주가가 더 폭락을 해가지고 박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권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가격,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은행주들,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나요? 종목 진단도 같이 좀 해드리면서 설명 잠깐 해드리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은행주들은 배당을 잘 주잖아요. 배당을 잘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배당락이 나올 때 제법 세게 얻어맞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배당락을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배당락을 피해서 먼저 팔아먹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람도 있고, 또 배당락 이거 그냥
얻어맞더라도 배당일 건 놓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은행주를 산 이유가 뭐야? 배당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최근에 은행주가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배당 수익률 전망치가 다소 떨어진 모습이 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매력도는 좀 떨어져요. 배당 수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0원일 때 10% 받아 먹을 때는 1,000원이지만 1,000원 배당을 받으면 10% 수익이잖아요. 근데 15,000원이 돼버리면 1,000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배당이 20,000원으로 갑시다. 20,000원이 20,000원으로 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가 돼요? 5% 떨어지죠. 그러니까 15,000원 하면 7.5% 좀 받는다 보시면 돼. 1,000원 맞죠? 네. 아무튼 계산해 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배당 수익률도 좀 떨어지는데 배당락까지 받으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지금 증권사라든지 이제 투자 이 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은행의 연간 평균 배당 수익률 전망치는 7.5%.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나 이제 이 시장 전체의 어떤 배당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5%, 3%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배당이 그렇게 짜요. 3%가 안 돼. 와, 2%대 이거 너무 짜다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은행은 뭐 그거의 2배, 3배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시즌이 돌아왔을 때 은행만큼 좋은 게 없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배당락을 얻어맞고 나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은행의 특징이 그거예요. 배당락 지나고 나면 주가가 그 다음날 배당락일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뭐 배당락으로 얻어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매도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모습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고 현재 우리금융지주하고 기업은행의 배당 수익률이 7.3% 정도로 가장 높다. 현재 주가로 계산했을 때 그런 거고요. 저 밑에 사셨으면은 배당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한 두어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쌀 때 사야 돼요. 주가가 쌀 때 배당이 높은 것들은 주가가 쌀 때 사면 수익을 많이 챙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DGB 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도 배당률이 8%를 웃돌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자, 문제는 이제 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은행주들은 배당락을 하고 나서 적어도 한 2-3개월 정도는 옆으로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황에서 2-3개월 진행하면서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도 이제 종목 지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배당을 쳐맞고 나면은 한참 동안 빌빌대다가 서서히 올라가서 연말 시점에 또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결과는 장기적으로 가면 주가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배당락을 다 회복을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요것을 피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배당락 안 받고 그냥 중간에 팔면 안 돼요? 먼저 팔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배당을 7% 받으면 주가가 7%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배당 7% 받으려고 마이너스 10%를 경험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배당락 받고 나서 주가가 반등 나가기 시작할 때 매수를 더 해주게 되면 크게 충격 없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느냐. 자, 일단 내가 저점에 샀어. 그래가지고 나는 배당을 받으려고 접근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배당만 받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자, 저점에서 샀을 때 배당이 만약에 7% 주는 기업인데 내가 시세 차익이 10%가 나왔어. 그럼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팔아먹으세요. 어차피 배당만 받으려고 했잖아. 근데 배당보다 더 많이 시세 차익이 나왔어. 그럼 배당락 전에 팔아먹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목적을 더 조기에 달성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고 나는 어떤 식으로든 배당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가격이 더 쌀 때 사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배당락 맞으면 아무리 얻어맞아도 내가 매수한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락을 맞더라도 단 1%라도 수익이 나고 있으면 그거 팔아먹으면 되죠. 배당락도 받고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나는 손해보는 거 없이 빠져나오니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배당락을 다 얻어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배당을 무조건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세차익이 뭐 한 2-3%밖에 안 나왔어. 그 배당 수익률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배당락을 받으시려면 무조건입니다. 배당을 무조건 받으려고 하신다라면 배당락 통과해서 2-3개월 중장기로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싸게 사서 수익이 많이 나왔어.
배당 성향보다도 배당률보다도 더 높은 수익이야. 그러면은 그냥 팔아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난 둘 다 챙기고 싶어. 그런 분들은 그냥 냅두세요. 어차피 배당량 얻어맞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6, 7개월 정도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서 아래쪽 터닝 포인트 나올 때 또 매수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부담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기조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은행주 실적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 전에 팔 것인가 아니면 배당락 받고 나서 조금 중장기로 보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현재 무엇을 노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배당을 주게 되면 기말 배당이 나갈 때 배당락에 대한 그 주가 하락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냥 쭉 안정감 있게 뽑아 먹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어쨌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살펴보셔도 되는 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배당락 그냥 얻어맞고 회복 어차피 시켜줄 건데 그냥 그렇게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매매를 했는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은행주도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은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블랙아웃이 있는 이번 주간은 일단은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죠? 연준 위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고요. 변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산타랠리가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미지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70%의 확률로 12월 달은 올라갔더라.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 년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를 121억 원을 사들였는데 평균 매수 단가가 66,000원. 나쁘지 않아요.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면 삼전 임원보다도 더 싼 가격에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저점을 잡았거나 주가 방어를 위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은행주들, 은행주들 가지고서 고민 많으신데 그냥 딱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은행주들은 내년도 상반기 이후까지는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팔아먹을 생각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배당도 받아먹고 싶고 시세차익도 같이 챙기고 싶어요. 근데 주가가 쌀 때 더 살 거란 말이죠. 더 샀었죠. 더 샀었고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락 그거 받으면 되지 뭐. 그잖아요. 배당락만큼 뭐 배당이 어느 정도 될 거고 또 시세차익이 그만큼 방어해 줄 테니까 뭐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해놓고 나중에 돌아설 때 또 연초 시점에서 보통 12월에 배당락 받아 떨어지면은 1월달 한 초중반, 중후반 그 정도 시점에서 약간씩 이제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거든요. 물론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만 그럴 때 또 사주면 되지. 그러면은 회복률이 조금 더 좋아질 테니까 뭐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그렇게 대응점을 잡으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배당만 딱 노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 그럼 팔아먹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부건설 팔아먹었는데요. 동부건설 배당 10% 받으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한가 치고 막 그러는 바람에 30%가 넘는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뭐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팔아먹고 배당에 3배 벌었다.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더 욕심내시는 분이 있더라. 배당도 받고 수익도 더 크게 내고 싶어. 이거는 그냥 내 목적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구절인데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너무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500%의 수익을 2, 3년 안에 걸쳐서 얻는 것은 가능한데 2, 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매매가 빨라지게 되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또는 1년에 100% 수익을 올리는 것이 그건 어려울 수 있잖아요. 1년 안에. 이 올해 안에 내가 100% 수익을 올릴 거야. 이건 어려운 건데 3년에 300% 올리겠다.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의 생리라는 것이 복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올라가는 상승률이 미비할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00%는 어려운데 3년에 300%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야.
1년에 100%씩 얻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1년에 한 50%, 2년째 됐을 때 한 뭐 130%, 3년째 3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자산이 불려나가는 정도, 좀 수익률이 늘어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좀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이라 조금 애매하겠죠. 미국장이 지난주에도 마감할 때 보합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도 만길의 영향에 따라서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일단 아침은 패스하고 넘어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는 무방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또 이번 주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방송 조금 있다가 9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침 9시부터 시작되니까 늦지 않게 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아침 시장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